안녕하세요.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이현우가 만나는 사람들 이만나. 오늘은 남양주 온압에서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우리 최장현 선생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선거에 한번 출마하게 된 좀 경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공식적인 답변이 있고 비공식적인 답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당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당원으로서 낼 수 있는 목소리보다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으로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더 파급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출마를 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왜 해결이 안 됐을까. 그거는 다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절박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까지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그 당사자인 사람으로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마지막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당시에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 KT 부정채용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선거적인 얘기. 경기도지사 선거뿐만이 아니고 정치가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 비공식적인 거는 주변에서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도 있었고, 마침 그때 저랑 똑같은 날인데 생일이 이미 지나가지고 출마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하는 그 얘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 저게 다른 원인들도 있을 거고 다른 행복도 많을 건데 왜 저 얘기만 하시지?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저게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싶어가지고 저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습도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양주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남양주는 어떻게 보면 거의 베드타운 같이 됐죠.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사실 많잖아요. 교통 문제가 제일 일단 심각하고 있고. 그렇죠.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로 나가야 되고 교통도 있지만 교육 문제, 주거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를 가지고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남양주도 작은 경기도,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봐서 남양주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또 대한민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남양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자기 완결성을 가지려면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왜 웃으시죠? 최장현. 오남 자랑거리 하면 저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할까요? 저평가 우량주. 그게 오남 호수공원이라고 보는데 오남 호수공원. 그게 지금 저도 선거 때 공약을 냈고 다른 분들도 다 공약을 냈던 건데 아깝더라고요. 오남 호수공원이. 이게 사실 남양주 8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외부인들이 거기 안 가시거든요. 부대시설도 없어가지고 제가 가보면 항상 주민분들 운동하시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호수공원 바로 옆에 천마산이 있고 따라 내려오면 망석천이 있고 따라가면 한강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하나로 엮어가지고 한강에서부터 오남호수공원, 천마산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벨트화를 하고 또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는 게 청계천변이나 지천변에 노상 카페라든지 이런 걸 열어가지고 그 하천변 지역 주변 상권을 살리려고 하거든요. 오남천, 왕속천 이 근처에는 그냥 산책로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오남천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것도 좀 바로잡겠다라고 했었고,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쭉 연결하면 좀 저평가 우량주가 아니라 진짜 우량주 되지 않겠나. 아직은 그럼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우량주니까. 우리 동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관심 기울였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참전 명예수당이었거든요. 6.25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참전하신 분들한테 명예수당을 드리는데 이 경기도가 드리는 게 한 달에 2만 원, 남양주가 한 달에 7만 원 드리는데 경기도가 2만 원 드리는 거는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이거든요. 평균이 한 8만 원, 9만 원, 대부분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2만 원 드리는 거 가지고 지금 생생 내는데 그게 맞냐? 원래 이 공약 냈던 분은 유승민 대표님인데 그분은 닮았어요. 그분은 10배 인상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전국 1등이 되는 건데 그거는 좀 빠르지 않나 싶고 일단은 5배 정도 올려가지고 전국 평균 수준을 일단 맞춰놓고 남양주는 지금 한 달에 7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시군구는 대부분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어가지고 남양주가 평균 약간 못 미치는 정도. 그 때문에 이거를 남양주가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반드시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기도 최소 우리 시군구 평균에 맞춰서 10만 원 수준까지는 맞춰놓는 게 좋지 않겠나. 두 번째가 난임 치료하는 얘기인데 지금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거든요. 뭐 나이가 특정 연령이 넘어가면 서서히 깎이다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냉동 배아는 돼 있는데 냉동 난자 정자는 안 돼 있거든요. 이건 사실상 결혼한 분들한테는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왜냐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냉동 난자, 냉동 정자, 동결 보관 비용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횟수 제한도 있고 금액 제한도 있고 소득 기준 제한도 있거든요. 지금 소득 기준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금방 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담 속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준들을 다 철폐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꼭 투자해서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남양주시 이래서 네, 그렇죠. 오남엔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오남 도서관 앞에 돈가스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요? 눈꽃 돈가스를 파는데 이게 사실 치즈가 올라가기 때문에 느끼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와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매콤하기 때문에 느끼하다는 거를 전혀 못 느끼고 제가 돈가스 싫어하는 애들도 거기 들어가서 먹이면 맛있다고 그러고 가는 맛집이 있어요.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 오남역 근처에 양지 아파트가 있는데 사구석에 그 가는 길로 보면 타코야끼 집 하나 있거든요. 타코야끼. 제가 살면서 그렇게 바삭바삭한 타코야키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남양주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이거는 제가 선거 때 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아이들과 눈 맞출 여유가 있는 도시. 왜냐면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애들 잠자는 거 보고 나와가지고 잠잘 때 옆에 들어가서 자고 이런 일 많잖아요. 저녁에 입는 삶. 드라마 대사 중에 서울은 노른자고 경주는 흰자다. 여기 왔을 정도로 도로 위에서 뭐 삶을 반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교통 문제 해결해서 아이들과 눈 맞출 여유가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남양주가 특히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해마다 한 10,000명씩 인구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늘고 삶의 질도 늘었으면 좋겠다. 특히 오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난개발에 대표된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실 인구가 늘어나는 거 통계만 봐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거 봤으면 좀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거 못해가지고 좀 아쉽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선거 끝나자마자 하고 있는 거는 책 쓰는 거였는데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청년 정치의 뭐 대표 주자 같이 돼버렸는데 근데 거기서 느꼈던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뭐 실제로 책이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면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쓰긴 다 썼는데요. 그래요? 받아주는 출판사가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이 출판사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선배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시면. 상품성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연락을 몇 군데 해봤는데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욕도 많이 써놓고 해놨더니. 그래요? 검열이 안 돼 있고. 책을 이미 한 권 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0살 꼰대 정치에 이 있습니다. 맞죠? 졸업 이후에 바로 내신 거예요? 졸업하고 바로 준비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냈습니다. 이 책은 좀 팔렸어요?
이제 그 출판사에 좀 미안한데 잘 안 팔린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젠가요? 선거 중에 기뻤던 날은 자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꼭 그 특정 시간대에 특정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오늘 읍사무소 앞에 정장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인사드리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 해서 갔더니 은행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다 이러셔가지고 이러셨는데 제가 마침 그 전에 은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공부를 미리 해놓고 얘기를 해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시험 직전에 이렇게 공부해놓은 거 시험 문제 나온 기분이라 그래서 좀 그때 기분 좋았습니다. 뭐 아무튼 행복했던 순간 지금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행복했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를 나갔는데 그때 다들 안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동아고. 동아고. 내 친구 한 명이 같이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나왔냐 이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압도적으로요? 그때 어떻게 압도적으로 그렇게 이겼어요? 이제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는 다 하는 게 뭐냐면 교문 앞에 일렬로 쫙 서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등하교 하는 학생들한테. 하다 보면 이게 점점 경쟁심 생겨가지고 더 목소리 높이고 그러면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딴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나 혼자 나와가지고 따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언제 한번 이제 인사받고 가시던 분들이 야 저기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좀 뿌듯했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젠가요? 글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제 선거는 아니고 유승민 후보 경선 떨어졌을 때 대선 경선? 대선 경선 때 그 소식 듣고 아프더라고요.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알아 누워 있었는데 진짜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 현장 가서 뛴 것도 아니고 그 유승민 후보는 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 유승민 후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도 2015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그 얘기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총선 탈당할 때도 저 사람이 아무리 저래도 당을 위해서 저러면 안 되지 이랬는데 탄핵하고 나서 막 진짜 야 이거 맞나 싶을 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보수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인 게 아니 보수는 왜 5.18 이거를 마음으로 기리면 안 되지? 왜 세월호를 아파하면 안 되지? 왜 노무현 대통령 잘한 거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건 보수가 아니다. 이런 보수가 있다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런 보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는 거는 그때 그분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지금쯤 제가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 뭐 말 실수한 것도 아니라고 막 묻어대면서 탄핵 막 옹호하고 가스라며요. 그럴까봐 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개혁보수는 뭐 어떤? 사실 그분하고 정의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분은 약간 포장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생각하는 거 비슷하지만 제가 정의할 때는 가치를 지키는 거죠. 왜냐면 지금 기존의 보수가 지켜온 거는 노무현 대통령은 싫어 이런 인식을 지켜온 거잖아요.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안 부르는 태도를 지킨 거잖아요. 사실 헌법에 가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헌법적 자유, 가치 평등, 있죠. 인권, 정의, 뭐 민주, 평화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만약에 지켰으면 5.18은 민주를 지킨 거다. 그럼 그걸 위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를 수 있다. 세월호는 우리가 안전을 못 지킨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아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까지 보수는 인식, 태도 이런 걸 지켜왔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정말 진짜 보수는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부터 해야 된다. 이런 보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고맙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면 누구한테 하실 건가요?
일단 미안한 것부터 하면 네. 그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낙선에서 낙선한 것도 있고 하나가 더 미안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안 미안했거든요. 그냥 후련했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선거난 다음에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아쉽고 하면서 좀 아프고 하면서 좀 이겼으면 좀 좋았을 텐데 특히 한 친구는 또 군대도 갔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좀 좋은 모습 보고 갔으면 좋을 건데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뭐 서로 막 갈등도 많이 있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갈등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많이 혼난 게 그 사람들한테 뭐가 말을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아마 그 친구가 또 미안한 게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말을 듣긴 들었지만 어차피 들을 거면 좋게 들었으면 얼마나 곱게 듣지 빨리. 고마웠던 거는 사실 제가 이것도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유승민 대표 그분이 대선 끝난 다음에 자기가 몇 표 받았는지 다 외우고 다니시더라고요. 220만 몇 표를 뭐 받았는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나 했는데 선거 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264분 뽑아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몇 프로 득표율이죠? 43%인가? 그분들도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들 하셨던 말씀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살면서 너 때문에 처음으로 국힘 한번 찍어보겠다.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젊은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청년 정치도 그렇고 제가 보수가 지금 이대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좀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은 남양주시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 작은 경기도. 작은 경기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남양주도 작은 경기도고 작은 대한민국이고 하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가 될 수가 있고 경기도의 미래를 정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정할 수가 있다. 저는 좀 남양주시가 생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더 커지면 좋지 않겠나. 우리 최원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